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는 이 건물들이에요. 사실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주 똑똑한 안전장치가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평소에는 정말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바로 그 소방 물탱크.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이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물이랑 화재 났을 때 생명을 구해야 하는 그 비상용수를 글쎄 같은 물탱크에 둔다니요? 아니 이러다 잘못해서 평소에 물을 다 써버리면 진짜 비상 상황에선 어떡하죠? 물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과연 건물들은 이 아슬아슬한 문제를 어떻게 안전하고 또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핵심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건물에서 평소에 물을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정작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에서 나올 물이 없다? 그럼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비상용수를 무슨 일이 있어도 확실하게 남겨둘 수 있을까요? 근데요, 이 기가 막힌 해결책의 답이 정말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무슨 복잡한 공학 설계도 이런 거 전혀 필요 없고요. 바로 여기 음료수 한 잔이랑 빨대 두 개만 있으면 완벽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다들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순간이 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 그 핵심은 바로 빨대 높이에 있어요. 이 정말 사소해 보이는 차이 하나가 모든 걸 바꾸거든요. 자, 먼저 쉬운 상황부터 상상해 볼게요. 두 사람이 똑같은 길이의 긴 빨대로 음료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쪽에서 막 열심히 마셔버리면 다른 한 사람은 마실 게 거의 안 남겠죠? 이게 바로 일상용수랑 비상용수가 똑같은 조건일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러면 비상 상황 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빨대 하나의 길이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일성용으로 쓰는 빨대는 좀 짧게 만들고 진짜 중요한 비상용 빨대는 저기 바닥까지 닿게 길게 만드는 겁니다. 와, 이거 보세요. 그냥 물리법칙 하나로 완벽한 우선순위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짧은 빨대를 가진 쪽은요, 물을 마시다 보면 어느 순간 수위가 빨대 끝보다 낮아지면서 더 이상 마실 수가 없게 돼요. 그쵸? 바로 이겁니다. 즉, 평소에 우리가 아무리 물을 많이 써도 절대로 물탱크를 바닥까지 싹 비울 수는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지만 초바닥까지 닿는 긴 빨대는 어떻습니까? 아래쪽에 안전하게 남겨진 물을 언제든지 쭉쭉 빨아 올릴 수 있죠. 바로 이게 어떤 상황이 닥쳐도 비상용수만큼은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되는 원리입니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명쾌하지 않나요? 이렇게 비상시를 위해서 빨대 높이 차이로 물리적으로 딱 확보해둔 이 물의 양 있죠. 이걸 법에서는 전문 용어로 유효 수량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효과가 있는 물의 양이라는 뜻인데 정말 소중한 물이죠. 자, 그럼 이 재밌는 두 개의 빨대 비유가 실제 법 조항에는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비유에서 현실로 법교의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놀랍게도 법 조항이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빨대 비유랑 그냥 똑같습니다. 좀 딱딱하게 쓰여 있긴 한데 스프링클러 설비의 흡수구와 다른 설비의 흡수구 사이의 수량을 유효 수량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딱 그 말이죠. 두 파이프의 높이 차이로 확보된 그 물의 양, 그걸 법으로 확실하게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물탱크를 보면요. 바로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째, 일반용 배관, 즉 짧은 빨대는 탱크의 좀 더 높은 곳에 설치하고요. 둘째, 스프링클러용 배관, 즉 긴 빨대는 저 아래, 바닥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 높이 차이만큼의 물, 즉 셋째, 유효 수령이 자연스럽게 확보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아무리 똑똑한 설계를 해놔도 실제 설치나 관리가 엉망이면 다 소용없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365일 언제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설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법규를 보면요. 사실 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들인데 그만큼 중요한 규칙들입니다.
점검하기 편한 곳에 설치해라. 겨울에 꽁꽁 얼면 안 되니까 동결 방지 조치 꼭 해라. 물이 얼마나 찼는지 바로 볼 수 있게 수위계도 달고, 높으면 사다리도 설치하고, 그리고 청소하기 쉽게 바닥에 배수구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죠. 하나하나가 다 이 시스템이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아주 세심한 조항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물탱크에는요, 딱 이렇게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용 주조라는 표지를 아주 명확하게 붙여놔야 해요. 왜냐하면 이 물탱크의 가장 중요한 목적, 즉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용도라는 걸 그 누구라도 한눈에 알 수 있어야 하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소방 물탱크의 비밀,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 발견한 이 보이지 않는 안전망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단순함의 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냥 파이프의 높이만 슬쩍 다르게 했을 뿐인데 이 간단하고 정말 우아한 설계 하나가 하나의 물탱크로 하여금 평범한 일상과 위급한 비상 상황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수행하게 만듭니다. 이보다 더 효율적이고 확실한 안전장치가 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물탱크처럼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평소엔 잘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안전장치들이 더 많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혹은 사무실에서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